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한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각국의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불가역적인 미한일 안보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1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반도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과 개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무기와 포탄을 제공하며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a very difficult situation, and the chances for misunderstanding, miscalculation, or God forbid an accident that could flash into a small conflict.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되고 전략 자산을 단 한 번도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겁니다. We've turned down our posture. We purposely avoided any publicized publications, public affairs with regards to our combined exercises. So there was many conciliatory efforts, right, that were purposely made, of which were only rewarded, like I said earlier, by increasing tension building by North Korea, increased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sanctions and resolutions, etc. 또 9.19 남북군사 합의는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었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는 신중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I'd just like to refresh everyone's memory that agreement in September of 2018, that was inter-Korean with very little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Go back and check the data records on that one. So, and I think that's why the State Department and others were very reluctant.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 합의 조치가 파기된 현재 상황에서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지만 현재 미한 동맹은 양국 정부와 군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본 것 중 가장 긴밀하고 신뢰에 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으면서 미한일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Communist Chinese Party is by far the biggest driver of in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Full stop. And it's not just in the military domain, it's in every single domain. Pernicious behavior across the full spectrum of pre-kinetic fighting in war. From economic coercion, disinformation campaigns. 그러면서 미한일 세 나라가 최근 전례 없는 3자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3국 간 공조는 불가역적인 동력을 얻어 향후 세 나라 정부의 어떤 잠재적 변화나 기울어짐에도 견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 완화 거래를 추진할 것이라는 최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대북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 폐기 대신 동결을 할 경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매우 가설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전해들은 3명의 익명 인사를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어낸 이야기이자 허위 정보라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이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미국이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영내 파트너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 거래 가능성 보도와 관련해 북핵 동결 추진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동결을 추진할 경우 핵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는 북핵 동결을 정책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확산 방지와 억지에 더 집중하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외에 추가적인 안심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책을 따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련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검토 등 책임 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상원이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의원 주도로 대정부 질의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무기 거래,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대북 제재, 북한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스와이어 상원의원은 육자회담 재개 추진과 국제기구의 북한 재입국 허용을 위한 북한 압박,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 자원 투입, 대북 제재 강화, 인권 유린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I believe with allies we should push to increase sanctions. Now the North Koreans are masterful at evading sanctions. So we should certainly have sanctions on the leaders in that country. Anybody who has any connection with the leaders of a rogue regime should actually also suffer sanctions.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It called for North Korea to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prosecution. Indeed, in pursuing the failure of the UN to take forward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s own inquiry, our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established a parliamentary inquiry and found that nothing much had changed in that respect since 2014. 알톤 의원은 또 영국 정부가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 북러 간 불법적 무기 거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같은 문제들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또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추진과 인권 침해는 별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원을 전용하고 강제노동과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해 불법적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따졌습니다. 영국 외무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UN 연방 담당 국무상은 북한의 도발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As such, the UK increasingly opts for a more collaborated sanction approach that builds international sanctions, working with our key partners, and counters again the emerging domains of cyberspace as well as nuclear proliferation. 아흐마드 국무상은 이어 영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 정권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4 회기연도 미국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한 미국 국방수권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가결 처리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가결했으며 전날인 13일에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도 법안을 찬성 87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 재확인 등 한국과의 동맹 강화 내용이 명시됐으며 미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진행 상황에 대한 행정부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미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3국의 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며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BOA의 관련 이메일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8월 미한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제목으로 채택한 성명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미한일 3국의 조치를 명시한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계획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BOA의 관련 질문에 지난 여름 백악관이 밝혔듯이 미한일 3국 협력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프로축구 경기를 수백 차례 무단 중계했다는 BOA의 보도와 관련해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인 세리에아가 북한의 불법 중계방송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아의 관계자는 12일 B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북한과 한국 지역에 대한 중계권은 2023-2024 시즌 종료까지 중계 자문사인 인프론트가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계권은 한국의 스포티비에 할당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포티비는 한국에서만 방송을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배포나 재송출의 권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탈리아 세리에아 경기를 40일에 녹화 중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152회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 80회, 프랑스의 리그 앙과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라리가의 경기를 각각 49회와 31회, 28회씩 불법으로 무단 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